질의 순서인데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네, 들어오지 않으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질의 순서를 넘어가서 박균택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민 변호사님 진술 좀 듣고 싶은데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경향신문 법조팀 기자 이호상 예. 기자의 사건 변호를 맡아 주셨던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또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향신문에서 국힘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기도 전인 상황에서 윤석열 검사의 대장동 의혹 관련된 그 PF 대출과 그러니까 대장동 관련된 그 PF 대출 그걸 실행해줬던 부산저축은행 이 사건을 중수부의 윤석열 검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어떤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던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또 한참 지나서 2년이 지나서 그 경향신문 이호상 기자 그리고 또 그 기사를 받아서 썼던 타 언론사의 기자들까지 무차별적인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파 기자는 또 기소까지 이루어졌고 이호상 기자에 대해서는 어떤 수사를 또 하는 과정에서 3번의 소환 조사를 받았던가요? 예, 소환 조사 3번, 포렌식 참여 6번, 그리고 압수수색 1번. 예. 지나친 이런 고통을 받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그때 검찰에게는 직접 수사권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다. 인지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의원님 질의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 지금 검찰은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명예훼손 언론 탄압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이 이제 절차상 내용상 모두 위법한 수사를 했는데요. 그 지점은 이제 절차상도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 관련해서는 수사를 개시 착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현행법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사를 개시했기 때문에 이 수사 자체가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고요. 현행법상 검찰청법상 우리 그 검찰은 경제범죄, 부패범죄 및 그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에 한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죄에 관해서는 수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직접 관련성에 껴넣기 위해서 비공개 대검 예규를 이 사건 수사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 비공개 대검 예규에 보면 직접 관련성을 자의적으로 검찰이 해석해서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면 수사 개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행정규칙으로 규정해 놓고 임의 수사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절차상 위법이 있는 사건이고요. 내용상으로도 아시다시피 이제 공인의 공적 영역 당시 대선 후보에 관해서 검사 시절 부실 수사 정황이 있다. 이런 의혹 제기는 당연히 언론에서 해야 되고 언론의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당선된 이후에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서 10명의 검사로 구성된 수십 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가지고 언론 탄압을 했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게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일종의 정권 보위 차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복 수사로 보여지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전 검사가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한 기자, 언론사 등에 대해서만 특정해서 압수수색을 비롯해서 계속 1년 9개월간 수사를 했고요. 제 그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번 윤석열이 이번에 탄핵되고 파면된 이후에 5월 28일 경에 불기소 처분이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이 났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번에 정권 교체가 유력한 상황 6월 3일에 유력한 상황에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언론 탄압으로 보이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판례
의하든 학설에 의하든 대통령 후보까지 갈 것도 없이 어떤 공직에 있는 공적 영역에 있는 인물이 직무와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는 폭넓게 보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의혹이 완벽한 사실이 아닐지라도 합리적인 의혹 제기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 보도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선진국은 물론 우리 판례의 당연한 태도인데 이 사안도 그 기준에 비춰보면은 무혐의 사안이었던 것이 분명했던 것 아닙니까?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동의하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선 선진국을 말씀하셔서 선진국의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는 명예훼손죄를 비범죄화, 사문화하는 경우나 명예훼손죄가 아예 형사법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영역으로만 이제 구체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서 뭐 권력자라든지 대선 후보를 비롯한 권력자들에 대한 이제 검증 차원의 언론 보도는 충분히 이제 표현의 자유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법원 법리는 공인의 공적 영역에 대해서 사생활이 아닌 공적 영역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의혹 제기는 뭐 상당히 현저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법리인데요. 검찰은 이런 법리를 당연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복 수사 그리고 언론 탄압 목적으로 이 사건 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명예훼손 사건을 특수부가 수사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명예훼손 사건 특수부가 수사한 적을 본 적도 없고요. 더군다나 서울중앙지검 제일 큰 검사 구성 단체인 서울중앙지검에서 10명의 검사를 구성해서 수십 명의 수사관으로 구성해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한 적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처리가 된 불기소 처분을 나중에 해준 시점이 보면은 금년 5월 말이었을 겁니다. 네, 5월 28일입니다. 예, 결국은 대선에서 국힘 정권의 어떤 낙선, 국힘 후보의 낙선이 거의 명백화되는 그 시점에 결국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것을 처리함으로써 어떤 본인들의 그 정치적 과오 이것을 좀 벗어나려고 그 시점을 맞춰서 처리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처리 시기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 처리 시기가 이번 해 2025년 5월 28일이고 정권 교체가 사실상 유력한 상황에서 직전에 불기소 처분한 것을 보면 뭐 언론 탄압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특이한 점은 압수수색으로 수사 개시를 검사들이 했는데요. 이게 뭐 압수수색할 사안이고 아니건 간에 압수수색 표지에는 배임 수재 등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이면 이하, 2페이지 이하에는 명예훼손죄 내용입니다. 즉 그리고 압수수색할 필요성란에도 여론 조작을 해서 대선 개입을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하려고 한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런 취지로 기재가 되었거든요. 즉 이 사건 명예훼손죄로 수사 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꼼수를 부려가지고 검찰이 앞에 압수수색 영장 챗 1면 표지에는 배임 수재, 즉 경제 및 부패 범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또는 그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꼼수를 부려서 첫 페이지로 그렇게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예. 예. 이 사건은 이 사건의 수사를 지시했던 윤석열은 물론이고 이 사건의 수사를 벌였던 그 검사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어떤 공직자 자격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서 초등학교만 졸업했어도 이 사건 수사는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를 벌여서는 안 되고 진행 과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초등학교 교육만 받았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안인데 양심을 저버리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검사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응징이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형사적으로 나중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형사적인 처벌을 하겠지만 민사적인 손해배상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참고인 우리 변호사님 너무 고생 많았고 훌륭한 것은 인정하지만 한 가지 조금 몹시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수사권이 없는 줄 알면서 수사를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것을 1년 9개월간 피의자들을 일방적으로 괴롭혔던 그 검사들, 중앙지검장, 차장, 부장 검사들, 이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충과실 고의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그러면 왜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란 말을 쓰기도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을 상대로는 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을 안 시키셨습니까? 추후에 피고 추가를 통해서 손해배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 참고로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제가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참고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인사위원이기 때문에 공수처 고발 사안이고 공수처가 검사에 대해서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서 고소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당시 수사 관계자들 책임자들에 대해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은 역사적으로 이런 과오를 재발을 막는데 저는 유익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봅니다. 한번 참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좀 시간이 짧아서 다른 분에게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괜찮을까요? 네, 하시다가 예, 나중에 더 이어하시죠. 우리 허재현 기자님 잠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기자입니다. 지금 그 기소된 사안 지금 진행 경과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그 검찰이 끝내 지난 6월 경에 이제 기소를 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등과 함께 현재 재판을 좀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연히 그 애초에 주장했던 공소장에 담겨 있던 내용들도 제대로 증거나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한 기소를 했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런 그 수사 자체가 증거도 없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을 넘어서서 애초에 수사권 자체가 없는 그런 어떤 그 기소를 했다. 그래서 항의를 했는데 검찰은 이제 재판부에 이것은 명예훼손 사건이기도 하지만 대장동 부패 수사의 일환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판사에게 기소의 권한이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면서 현재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자체가 없는 사안이었다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판사의 설명은 일단은 그 검찰의 소명 그리고 증거 그리고 증인 신문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판단을 해 가겠다고 설명은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판사는 말은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의견서도 내고 하면서 이게 대장동 부패 수사의 일환이라고 하지만 지금 기소된 피의자들이 누구도 대장동 그 부패 일당들과 뭔가 연락을 시도했거나 뭔가 그런 어떤 그들과 함께 어울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감시한 그런 측면들만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의 수사권이 될 수 없다. 대장동 부패 수사와도 관련이 없는 사건이다라고 계속 판사에게 소명을 하고 주장을 했지만 일단은 증인 신문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우리 참고인과 그리고 민주당이 서로 공모를 해서 사건을 조작하는 보도를 했다라고 혐의 내용을 그렇게 적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쉽게 말하면 혐의 내용을 근거도 없이 뻥튀기를 해서 압수수색까지 진행을 했고, 그렇지만은 아무리 수사해도 민주당과의 연락관계 이런 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게 지금은 기소 이후에는 공모관계에 관한 민주당과 함께 공모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지금은 삭제를 한 상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민주당과 우리 참고인의 우리 허 기자님의 연관관계를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벌였던 것이 무차별적인 통신 내
통신 내역 조회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 통신 내역 조회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거 보고 놀랐는데 우리 허 기자님하고 저하고 옛날에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 통화를 한 적이 있었지만 그런 사건, 그런 보도와는 상관도 없었고 또 더구나 그 보도가 된 시점과는 한참 지났기 때문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걸 알면서도 그런 통신 내역을 조회했던 거 보면은 어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하나 건져내기 위해서 지나치게 무리를 했고 상관도 없는 것까지 수사를 벌이는 식의 투망식 수사를 벌였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여에 대한 평가는? 네, 그 여러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두 가지 목적을 저는 지금까지 좀 추정을 해왔는데요. 네, 가능한 짧게 번째는-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가능한 나머지는- 예, 가능한 그 짧게 말씀만 답변하고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나머지는 이어서. 좋겠습니다. 예. 압수수색 영장에 제가 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분명히 민주당의 김모 의원 그리고 보좌관들과 조작 보도를 모의한 구체적 정황이 검찰이 확보했고 문자, 녹취록 등으로 확인이 되어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라는 내용으로 그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라고 검찰의 영장에 분명히 써 있었습니다. 그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조선일보 등의 검찰은 빠르게 유출을 시켰고 이 윤석열 명예훼손을 마치 특정 기자들이 민주당과 유착해서 조작 보도를 모의한 것처럼 세상에 알려졌지만 그러나 이제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도 1년 9개월 가량 검찰이 저희들을 그렇게 수사를 했지만 단 한 건도 민주당의 뭐 보좌관들이나 의원들과 제가 조작 보도를 모의한 정황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즉 압수수색 영장 내용 자체가 허위였다라는 것이 결국 결과적으로 확인이 된 것이고 끝내 이제 판사는 이제 검찰에게 도대체 허재영 기자가 민주당과 무엇을 언제 어떻게 모의했다라는 건지 성명하는 명령을 했는데 결국 검찰은 성명해 내지 못했고 끝내는 재판을 앞두고 모의 관계는 철회한다라고 의견서를 밝히고 공소장을 새로 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조작 수사임을 처음부터 저는 검찰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재판을 앞두고 결과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내용이 허위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상태에서 그러나 끝내 기소했고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